물때가 이렇게 껴있죠. 물이 흐른 자국이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현대에서는 그때 당시에 가져가면 비공개로 리콜을 해줬어요. 실린더 블록이 아무리 튼튼한 금속이라고 하더라도 금이 쫙, 냉각수 교환 안 하면 엔진 교환한다. 벤츠 W212 모델, 212예요. 212 모델은 초기형 모델이 이렇게 라이트가 두 개가 이렇게 딱 갈라져 있는 모델이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09년, 2010년 그때 처음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차량은 2011년식이에요. 엔진이 이제 구형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276 엔진이 나오기 전에 272 엔진, 그 엔진은 여러 가지 트러블이 있었죠. 제일 많은 트러블이 이제 밸런스 샤프트의 마모, 여기에 달려있는 밸런스 샤프트의 마모가 제일 많이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됐었으니까 나중에 이제 개선품이 껴져 있었어요. 이 차량은 지금 입고된 이유가 냉각수 누수가 있어가지고 입고가 됐어요. 벤츠는 가끔 요 라인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터지는 사례들이 종종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근데 내려놓고 봤더니 여기에는 이미 터져서 볼트 들어가는 자리가 벌써 배기가스가 들어간 흔적도 보일 정도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기 물자국이 굉장히 많아요. 요거 다 물때거든요, 요거. 아이고, 여기 물자국이 여기도 엄청나게 있네. 총매에 물때가 껴있어요. 요거 다 물때예요. 스타트 모터를 타고 흘러내리는 적이 있고요. 여기가 지금 물관이니까 여기 실린더 사이로 여기가 터져서 흘러내리고 저쪽 밑에까지 떨어진 거예요. 헤드 가스켓도 상태를 보면 특별한 건 없는데 요 가장자리 테두리는 다 터진 걸로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요 자리죠, 요렇게 요런 자리들은 다 터져 있는 상태고, 이 안쪽 연소실 쪽의 가스켓은 전체 다 이렇게 터지는 적은 보이진 않아요. 헤드 가스켓도 터졌는데 또 뭐가 터졌냐, 물이 지나다니는 라인에 여기에 보시면 물때가 이렇게 껴있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요런 형태의 물뽕이 있어요. 물뽕이라고 하면 생각하기 좋으실 텐데 그 물뽕이 아니에요. 옛날부터 있던 물뽕은 이거예요. 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코어 홀 플러그라고 해요. 코어 홀 플러그라고 해서 우리말로 이제 동파 방지 홀, 이 엔진 안에 있는 냉각수가 동파가 됐을 때, 우리가 얼음 얼리면 왜 통에다 담아 놓으면 통이 이렇게 부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안에 물이 있을 때 냉각수가 부동액 성분이 없을 경우에, 물만 넣었을 경우에 0도에 얼잖아요. 꽝꽝 얼기 시작하면 얘가 팽창을 해요. 그래서 실린더 블록이 아무리 튼튼한 금속이라고 하더라도 금이 쫙 갈라질 수밖에 없죠. 파손시키지 말라고 요런 플러그를 하나 달아놨어요. 병뚜껑 거꾸로 뒤집은 것처럼. 근데 냉각수의 상태가 안 좋으면 부식이 되면서 구멍이 뚫려요. 빛이 통과되죠. 금속인데 동파가 돼서 터진 게 아니라 물이 너무 안 좋아서 이런 증상이 발생이 된 거예요. 엔진에는 요런 코어 플러그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여기도 보면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죠. 이건 좀 크죠, 구멍이. 원래는 이게 옛날에 현대차 중에서 시간이 지나면 이게 터지는 사례들이 종종 있었어요. 소나타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소나타 2, 3? 근데 이거는 원래 제조사 리콜이 돼야 돼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왜냐하면 얘는 물이 안 새야 되는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근데 아마 안 해줄 거예요, 국내에서는. 현대에서는 그때 당시에 가져가면 비공개로 리콜을 해줬어요. 수입차 같은 경우는 이 부품이 따로 공급이 되지 않거든요. 부품의 파트 번호 자체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는 공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자동차를 제작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자, 요 품번, 요게 20mm 짜리 품번이거든요. 배경이 똑같은 코어 홀 플러그, 이런 부품이 나와요. 여기만 살짝 닦아서 이렇게 박아주면 멀쩡한 거예요. 요 놈이 주 원인. 원래 이제 냉각수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요 헤드 가스켓도 다 손상이 됐고, 헤드 가스켓 뿐이 아니라 이런 가이드레일도 지금 많이 달았어요. 물론 이제 차가 연식이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가 까끌까끌해. 여기 이렇게 연식이 있는 차량 같은 경우 수리가 가장 힘든 부분이 차값은 다운되고 뜯었을 때 고장난 부위가 많아요. 그래서 고쳐야 될 부품은 많고, 차값이 다운된 만큼 차주분이 쓸 수 있는 비용은 한정적이고, 그래서 정비업체는 또 차값이 떨어지니까 수리비를 낮춰야 되고, 그래서 사실 오래된 차를 고치기가 좀 힘들어요. 지금 워터펌프도 보면 여기에 가스켓이 제 성능을 다 해서 이제 좀 있으면 물이 살 판이었어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 여기 터져 있잖아요.
요 라인이 여기에 터져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얘는 이미 부식이 생기고 있어요. 아직 임펠러가 망가지거나 하진 않았는데 심한 경우에는 얘가 헛도는 경우나 아니면 임펠러가 깨져버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원래 부동액은 녹방지가 돼 있어요. 녹방지제가 들어가 있고, 이 금속 부분이 물때가 끼고, 물때가 끼면서 금속 부분을 삭게 만들었거든요. 만약에 이게 엔진이 퍼지지 않았으면 이 임펠러가 떨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얇아지거든요. 이게 이런데 물때가 엄청나잖아요. 누런 거, 이런 게 다 물때거든요. 이런 거 이게 다 물때예요. 요것도 같이 교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쓰면 안 될 것 같아. 일단은 이렇게. 흡기는 괜찮나? 이 차는 또 옛날에 흡기가 잘 부러지는 걸로 유명했죠. 요거 부러졌네. 부러져 있네. 이거 요렇게 깨져 있잖아요. 플라스틱이 오래되면 얘가 깨져 버려요. 이거 바꿔야 돼. 통으로. 얘만 바꿔서 안 돼. 이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얘만 바꾸면 나이가 들면 요 안에 얘가 따로 놀아. 또 이게 따로 노는 경우가 있어서, 시간이 지난 거는 아예 살리려고 하면 안 돼요. 연식이 얼마 안 된 거나 살리는 거지. 이것도 교환을 해야 되네요. 이게 피에로버그에서 나온 재생품이 60-7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수리의 단가를 올리는 요인이 되죠. 저 헤드도 손을 봐야 되는데, 하여튼 알아두셔야 되는 게, 차가 연식이 좀 지나면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뜯었을 때 수리해야 될 품목이 더 많아요. 부품 준비해서 작업 시작할게요. 실리콘 안 싸도 되는데, 그래도 우리 또 실리콘 좋아하니까 새거 받고. 얘도 좀 안 좋은 것 같다. 똑같은 사이즈지. 여기 약간 이상하다. 여기가 일단 부식이 돼 있어서 얘 하나 더 바꾸자. 사이즈 똑같으니까. 한번 봐봐. 여기가 조금 상태가 안 좋아 보여서 이 안쪽이 조금 그렇긴 한데 별 문제 없는데? 다른 건 괜찮다. 그래도 어쨌든 하나 멀쩡한 거를 빼서 확인은 해봐야 되니까. 이 물뽕이 얼마인지 알아? 이거 한 300-400원 하지 않을까요? 5개에 1650원. 계산서 발행받고. 더 웃긴 게 뭔지 알아? 1650원을 계산하려고 카드를 내밀었더니 카드 안 된대. 현금을 안 들고 갔어. 살짝 쪽팔렸어. 1650원도 없다니. 구독은 했나?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 물뽕은 위치에 따라서 사이즈가 다 달라요. 더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해서 이 물뽕을 구할 때는 사이즈에 맞춰서 구해야 돼요. 저희 어렸을 때 보면 이 물뽕이 따로 나오는지 몰라가지고 이거를 쇠로 깎아서 박은 적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몇백 원이면 하는데 깎아서 박느라고 몇십만 원씩 주고 했었는데, 내가 20대 때 얘기니까 30년 전에 얘기해요. 이게 지금 냉각수의 관리의 부재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지금 보면 헤드 쪽도 이렇게 곰보가 톡톡 패여 있는데, 다행히 패인 부분이 이제 헤드 가스켓에 닿는 부분과 좀 다른 부분이라, 물만 닿는 부분이라 엔진 성능에는 문제가 없어서 그냥 요건 덮기로 했는데, 이게 사실 냉각수가 안 좋아지면 쇠를 조금씩 녹이 발생되면서 파먹는 거거든요. 알루미늄 녹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파먹어가지고 이렇게 다 곰보가 져 있고, 이 곰보들이 마찬가지로 이 포어 플러그 안쪽에 부식이 발생이 되면서 구멍이 나버린 거예요. 지금 뭐 이렇게 처리하면 아마 이 차 명이 달 때까지는 타시지 않을까 싶어요. 문제 없이. 마지막으로 이 물뽕을 교환한 게 한 20년쯤 전에 볼보 차량에서 물뽕 터져가지고 교환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교환한 적 없어요. 진짜 오랜만에 교환해보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실런트를 바르고 조립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두껍게 바르지 않고 얄쌍하게 바르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메꿔지니까. 타이밍 체인이나 이쪽을 만지려고 한 게 아닌데 차량이 좀 되다 보니까 플라스틱 재질의 가이드레일들이 이미 이제 길이 나 있어요. 체인 길이. 그래서 오래됐기 때문에 얘네들도 그냥 조립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 또 파손이 될 수 있어서 얘까지 이제 작업이 좀 확대가 됐어요. 여기 보면 부품도 요거 제일 큰 부품, 요 부품도 주문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거북이 등짝 피에르버그 제품이고, 이게 이제 순정품과 동일한 제품이에요. 이제 제조사 팩토리 리빌트 제품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제조사에서 재제조한 제품이고, 플랩이 요렇게 돼 있어야 되거든요. 요렇게. 지금 저 제품은 여기가 깨져 있었죠, 원래 거는. 그래서 요런 부품들까지도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견적이 점점 상승을 하는 요인이 돼요. 차가 나이가 들면 우리가 작업을 하면서 예측치 않은 부품들, 탈거했을 때 이런 부품들이 자꾸 눈에 띄게 돼요. 그렇다고 그냥 조립할 수는 없고, 따로 갈면 한 100만 원이 훨씬 넘어가니까 작업할 때 해야죠. 이게 지금 냉각수 라인들이 지금 이렇게 파먹은 이유들이 사실상 냉각수의 관리가 잘 안 돼서 그래요. 이런 문제들이 유독 BM보다 벤츠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BM들은 냉각수 온도가 높아서 냉각수 라인이 진짜 잘 망가져요. 잘 망가지니까 작업자들이 교환을 굳이 하지 않아도 냉각수가 계속 새거가 들어와. 상태가 좋단 말이에요, BMW는 대부분이. 근데 벤츠는 요때 나온 벤츠, 그러니까 이 다음 거 말고 요때 나온 벤츠들은 냉각수 라인에 문제가 그렇게 크게 없었기 때문에 잘 안 터져요. 잘 안 터지니까 물을 한 번도 교환을 안 하는 거야. 부동액의 품질이 떨어지고, 떨어진 품질로 인해서 부식 방지의 역할도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금속을 이렇게 파먹는 증상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왜 우리가 투어렉 그 차량에 보면 헤드면, 블록면이 부식이 돼가지고 파먹어서, 그러니까 용접을 해서 그걸 연삭을 했던 작업을 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냉각수의 상태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쇠를 파먹은 거거든요. 우리가 항상 이 차량 관리에 대해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말이 뭘 관리해야 되냐 물어보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소모품 관리예요. 엔진오일, 부동액, 뭐 그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교체를 해줘도 사실 이런 고장이 안 나진 않겠지만 훨씬 더 수명이 길게 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닌가 싶어요. 현재 상태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냉각수의 관리 부재로 인한 고장으로 보여져요. 냉각수는 보통 최초 교환은 한 4년에서 5년까지 타셔도 무방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2년에 한 번 정도는 교환을 해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물라인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랬으면 교환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빼니까, 뺀 거 다시 넣지는 않거든요. 물라인에 문제가 전혀 없었던 차라면 의도적으로 한 번씩 교환해 주는 게 좋아요. 특히 순환식으로 하면 훨씬 더 좋고, 저희도 지금 순환식 장비가 없기는 한데 순환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독일차는 항상 얘기하지만 잘 만들었다는 기준 자체가 내가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고장이 안 나는 차를 잘 만들었다라고 하면 일본 차가 제일 잘 만드는 거고, 한국 차랑 퍼포먼스가 좋은 차를 따지면 독일 차죠. 대신에 고장은 가지고 와야죠. 어쩔 수 없어요. 출력을 높이다 보니까 한계점까지 뽑아 올리면 당연히 고장은 나요. 벤츠 고장 잘 나요. BM하고 똑같아요. BM은 잽을 매기면 벤츠는 한 방이 있지, 한 방. 카운터 펀치. 제네시스 타야 돼, 안 고장 나는 거 타려면. 그치? 제네시스보다는 사실은 소나타 같은 차가 더 안 망가지겠지. 나머지 작업하자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272 엔진인데 재사용하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김에 가이드랑 텐셔너는 신품으로 사용하기로 했어. 엔진룸 잠깐 보시고 갑시다. 조용하네. 원래 이 엔진음이 굉장히 조용한 엔진으로 유명해요. 원래 이 다음에 나온 이제 신형 엔진들은 직분사 엔진이 올라가면서 약간 디젤틱한 소음이 나고 요 272 엔진까지는 굉장히 조용했었어요. 문제는 처음에 제가 작업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밸런스 샤프트라는 부분에 마모가 좀 있었고 캠 어저스터라고 해서 우리 바노스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그 부품에 손상이 있는 경우가 좀 있고 열 관리가 안 돼서 슬리브 스크래치가 좀 나는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엔진은 정말 제가 좋아하는 엔진이에요. 일단 시운전 한번 해보자고요. 차량의 다른 상태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니까. 제 생각에는 차를 계속 관리하시던 차라기보다는 이제 좀 복원을 해서 운행을 하시려는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내 부분을 보면 이 내장재를 다시 했거든요. 다시 했는데 외판은 지금 내장재에 비해서 너무 깨끗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안에서부터 이제 조금씩 다듬어 가는 게 아닌가 싶고, 하체를 탈부착하는 과정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스티어링 휠이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한 45도, 한 30도 라이먼트 봐서 교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스티어링 휠이 이렇게 돌아가 있으면 뭐가 문제냐면 깜빡이가 복원이 잘 안 돼요. 깜빡이 켜고 돌리면 복원이 잘 안 돼. 신경이 꽤 많이 쓰이는 부분인데 하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체 부품들을 좀 교체를 하고서 이거를 스티어링 휠을 정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서스가 이게 막 기우뚱기우뚱 하는 걸로 봐서는 쇼바가 다 나갔나 봐요. 빨래판 같은 도로를 넘는데 차가 이렇게 순간이동을 해. 툭 이렇게. 서스펜션에서 그 쇼크업 쇼바가 하는 역할은, 스프링은 차체를 잡아주는, 차체를 내려가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면, 쇼크업 쇼바는 스프링의 고유 진동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쑥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텅텅 튕기는 걸 잡아주기 위해서 쇼바가 있는 건데 지금 그걸 못 잡고 있어요. 노면이 안 좋으면 차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순간이동을 이렇게 탁 해버리는 게 느껴져요. 쇼바 4개가 다
이미 압력이 다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하체가 되게 단단하게 딱딱해요. 딱딱하기만 해. 어떤 승차감에 관계없이 들어가서 점검해 봐야 돼. 지금 현재 주행거리가 21만 5,127km 21만 km 정도 탔으면 사실 뜯었을 때 뭐가 망가져도 그렇게 크게 이상하진 않은데 냉각수를 교환을 거의 안 했었기 때문에 워터펌프에도 부식이 있었고 동파방지홀 안쪽에 부식이 생기면서 이제 물때로 인해서 구멍이 난 상황이었고, 영상에서 보여드린 부분 말고도 헤드 쪽에 물봉들을 여러 개를 같이 교환을 했어요. 지금 주행을 계속 하고 있는데 한 60km 넘어가니까 이 고주파음이 계속 나네. 들리기 시작하니까 점점 더 들리네. 왼쪽 발판에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데 왼쪽 발판에서 그 진동이 징 하고 올라와요. 아마도 허브 베어링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허브 베어링에 문제가 있어서 아마 이 이상 소음과 페달로 들어오는 진동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게 느껴져요. 이 루프 바로 위에서 경비행기가 같이 따라다니는 느낌이 계속 나요. 내가 속도를 내면 엔진을 더 크게 더 이렇게 빨리 돌려서 주행을 하는 것 같아. 비행을. 좌우는 잘 구분이 안 되네요. 지금 하여튼 앞쪽에서 계속 베어링 소리가 나요. 사실 이제 연식이 이만큼 있으면 차값보다 더 많이 나오는 수리를 왜 하는지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차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부분과 좀 달라요. 차에 대한 특별한 기억이 있거나 이 차를 꼭 계속 타고 싶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차값과 관계없는 수리를 하는 사례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었잖아요. 이 사류. 사실 중고 시세가 한 300에서 400 정도밖에 안 하는 차를 가지고 와서 그거 한 2천만 원 쓴 거 보면 똑같은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려고 노력 안 해도 돼요. 서로 생각하는 게 다 다른 거니까. 처음에 아까 제가 끌고 올 때 미션은 약간 좀 애가 버벅거리는 느낌이 나는데 열이 좀 받으니까 미션은 잘 모르겠네요. 아까 출발할 때는 애가 멈칫하길래 약간 지능이 모질란 미션?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열 받으니까 또 괜찮은데요. 벤츠 미션이 또 BMW 미션처럼 기민하게 막 움직이진 않거든요. 가속을 한번 좀. 진짜 헬기가 날아다니나 지금은? 아닌가? 이 차 소리 봤지? 아, 이 차 소리구나. 나 지금 헬기가 진짜 지나가나 했어. 바퀴 빠지는 거 아니야? 후륜 같은 경우는 베어링 자체가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걔가 완전히 나갔을 때는 베어링 통으로 빠져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특히 화물차 같은 경우가 그런 사례들이 가끔 있죠. 한번 가속을 한번 해볼까? 속도와 비례해서 소리가 커져. 지금 소리 좀 적지? 우측으로 꺾인 도로에서는 소음이 확실히 줄어드네. 좌로 꺾인 도로에서 한번 보자. 커지지? 소리가 커졌어. 좌로 꺾인 도로에서는. 왜 이걸 테스트 하냐면 우측으로 돌아간다 그럴 때는 왼쪽 바퀴에 힘을 받고, 좌측으로 돌아간다 뭐 오른쪽 바퀴가 힘을 받거든요. 근데 이 차는 지금 좌로 턴을 할 때 소음이 커져요. 그러면 우측 앞바퀴에 허브 베어링이 안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기아를 중립을 놔도 소리가 똑같아. 그 얘기는 뭐냐면 동력원에서 나는 소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바퀴가 굴러가면 나는 소리야. 아까 또 얘기했지만 이 엔진 자체가 너무 조용해서 공회전 할 때도 되게 부드러워. 지금 이제 메이커에서는 V6 엔진을 안 만들어내는 추세라 이런 느낌을 가진 엔진을 이제 구경하기가 힘들 거예요. 이제 다운사이징이 되면서 8기통 엔진들을 없애는 추세이기 때문에 V6를 만들 수가 없어요. 주력으로 6기통을 만드니까 6기통에서 2개를 잘라서 4기통을 제작하니까 제작 단가 때문에 V6를 굳이 만드는 게 의미가 없어지니까 메이커에서는 엔진 설계를 2번 해야 되니까 추억의 엔진인 것 같아요. V6는 저는 개인적으로 직렬 6기보다 V6 엔진의 필링을 더 좋아하거든요. V6는 약간 미원이 들어간 느낌이라니까. 야, 이거 하체도 다 안 좋네. 쇼바도 다 죽은 것 같고 이거 텐션 스트럿하고 다 나갔네.
디스크가 여기 턱이 어마어마하게 졌어요. 이게 지금 턱이 졌다는 거는 디스크가 그만큼 얇아졌다는 얘기거든. 이 원래 이 제일 높이 나와 있는 이 턱의 높이로 쇠가 돼 있는 거고, 패드가 계속 닿으면서 이 쇠가 닳아가지고 이렇게 턱이 진 거예요. 원래 턱이 없고 평평한 거죠. 얘도 약간 이제 여기 지긴 했는데, 이런 상태가 거의 정상적인 디스크라고 봐야 되고, 턱이 이렇게 손으로도 느껴질 정도고, 이런 상태면은 패드를 교환해도 소음 발생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여기에 좀 약간 열화된 흔적도 있고 해서 이건 디스크랑 패드랑 다 교환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벤츠 원래 서비스 매뉴얼에 보면 이 허브 베어링을 분해해서 그리스 바르고 다시 유격을 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 이상하다. 베어링 간격이 달라. 여기 이만큼 간격이 보이는데 드라이버가 들어갈 정도로 요 사이에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드라이버가 안 들어가. 여기 좁아졌어. 여기 아예 간격이 없잖아. 여기. 오우씨, 이거 왜 이렇게 안 풀려? 그냥 돌려도 돌아가야 되는 건데. 오우씨, 왜 이렇게 뻑뻑해? 베어링 완전 죽었어. 눈으로 봐도. 베어링 살아가 그냥 이게 노네. 이거 베어링에 특별히 눈으로 상처가 난 건 안 보인다. 근데 뭐 안쪽 베어링은 또 어떤지 모르니까 일단은 구리스. 원래 대형차들은 이렇게 구리스 안 치는데 손으로 탁탁탁탁 쳐줘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테스트만 하는 거라 이걸 좀 벌렸는데도 빡빡해. 내가 드라이버로 벌리고 하는데도. 야, 이건 좀 문제가 있구나. 허브 베어링 바꾸고 이 나트도 신품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바꾸고 디스크, 패드 교체가 들어가야 되고, 차고 센서가 이게 어디 뭐 다 떨어져 가지고 부러지고, 이거는 전자슈바 아니잖아. 그러면 라이트 조정 차고 오나? 라이트 레벨링. 일단은 여기 브레이크 관련된 부품, 그리고 허브 베어링 부품, 요거 일단 헬리콥터는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주행하면서 헬리콥터 계속 쫓아다녀서 헬리콥터는 없애야 되니까 그거 작업을 먼저 하고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품은 올 거 아니야? 네. 언제 와? 네. 너클을 갈기 전에 나트를 먼저 껴봐. 네. 껴보고 부드럽게 껴지면 그러면 거기서 끝. 근데 그래도 뻑뻑해, 뭐가 이상해, 그러면 너클까지 같이 해서 작업을 해야 되고, 일단은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여기서 명심히 하셔야 되는 게, 이 영상에서는 냉각수 관리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신차 뽑고 한 4년 정도부터는 냉각수를 교환해 주셔야 되고, 보통 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교환해 주시는 게 좋아요. BMW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물이 새는 경우가 자주 있으니까 냉각수 관리가 자연스럽게 되는데, 냉각수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안 됐던 차량 같은 경우 이런 증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냉각수를 교체해 주시는 게 엔진 건강에 좋아요. 냉각수 교환 안 하면 엔진 교환한다. 자, 이렇게 일단은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업 마무리 되고 출고 잘 할게요. 엔진 작업은 잘 됐어요.